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 대중음악 나들이 아슬아슬 TV 5 더하기 5 12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가자 보자 놀자. 오늘도 여러분께 참신하고 유익한 시간, 즐거운 한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그 구독과 알람, 좋아요 지금 당장 눌러주세요. 그대여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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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인종을 눌러주세요. 그대여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날씨도 더운데 오늘 두 분 의상이 정말 예사롭지 않은데요. 잘 어울리나요? 나름대로 신경 많이 썼는데. 아 근데 흰색이 엄청 눈부시네요. 상태 씨는 우리 양반 선비갓을 쓰셨고 네. 창덕 씨는 그걸 뭐라 그래요? 아 대감마님이시구나. 대감마님 정자간을 쓰셨네요. 야, 두 분 정말 오늘 의상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신경 좀 네. 썼습니다. 근데 다 이유가 있죠. 네, 오늘부터 수요에 걸쳐 젊은 국악인을 모시고 함께하는 새로운 코너가 마련되어 있기도 하고요. 시청자 여러분께 잠깐이나마 웃음 한번 드리려고 이렇게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사랑이 저렇게 먼 곳의 별이라면 난 다시는 사랑을 안 할 테야. 자, 오늘도 계속해서 한국 대중음악계의 국보 아티스트 김수철의 음악과 인생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은퇴 앨범이 대박나고 게다가 데뷔 영화도 대박나고 영화 음악까지 대박난 것도 모자라서 솔로 2집까지 대박이 난 김수철 형님 최고의 한 해지만 슬프게도 그해 10월에 형님이 그렇게 존경하고 사랑하셨던 아버님께서 그만 돌아가시게 되죠. 생전에 그렇게 음악을 반대하셨던 아버님 묘소 앞에서 음악 공부도 공부니까 더욱 열심히 공부하고 다시 돌아오겠다고 말씀드린 후에 그 다음날 바로 미국 뉴욕으로 유학길에 오르게 됩니다. 네. 가수왕으로서는 최고의 주가를 올리고 있는 상황에서 28살이 되던 해 유학을 떠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텐데 말이죠. 네, 그렇죠. 뉴욕은 현대음악의 본고장이고 세계적인 프로 뮤지션들의 무대죠. 뉴욕에서 다양한 공부를 했지만 특히 영화와 드라마 등 영상음악과 현대음악 등 움직임의 음악을 많이 공부하셨답니다. 이 공부가 훗날 한국의 영화음악, 드라마음악, 무용음악에 커다란 이정표를 세우게 되고요. 한국의 대표적인 아티스트로 발돋움을 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된 거죠. 그렇죠. 유학 중에 감동적인 에피소드가 많았답니다. 한 번은 버스킹 거리를 갔었는데 길거리에 누워서 성의 없이 기타를 치고 있는 분이 있길래 3달러를 줬더니 예. 벌떡 일어나더니 기타를 치기 시작하는데 김수철 형님보다 몇 배나 기타를 잘 치더랍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자신도 기타 좀 친다고 생각했었는데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었답니다. 네. 네, 또 한 번은 길거리 락카페를 갔었답니다. 네. 새카만 안경을 낀 올게니스트가 투고 건반을 치시는데 얼마나 건반을 잘 치는지 진짜로 양손이 안 보일 정도로 날아다닌다고 했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보니 앞이 보이지 않는 분이셨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또 한 번 커다란 충격을 받았다고 하네요. 이 충격이 훗날 기타리스트 김수철을 만들게 된 계기가 된 거죠. 김수철의 영화음악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85년도 고래사냥2에 출연해달라는 제안을 받았지만 거절을 했고요. 영화음악만 작곡을 했죠. 그동안 공부한 국악을 바탕으로 국악기의 소리와 양악기의 소리와 인간의 목소리를 어떻게 조화롭게 서로 융합해야 할지를 본격적으로 실험한 영화였죠. 고래사냥 2에서는 자진몰이 쿵따덩따덩따덩따꿈 자진몰이 쿵따덩따덩따덩따꿈 자진몰이와 휘몰이 장단을 선택했고 서양 리듬으로는 부기 리듬과 16비트 샤프 음악을 선택했죠. 샤프트는 아이작 헤이즈가 작곡한 샤프트라는 영화에 나오는 리듬인데요. 예. 형사가 범인 쫓아갈 때 네. 또는 긴박할 때 잘 나오는 수사반장 네, 기억하시죠? 예, 예. 그런 리듬이죠.
따다다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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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반장 같은 데 나오는 음악이죠. 아, 맞네. 이제 들어본 것 좀 같아요. 들어본 맞아요. 것 같아요. 네. 네. 기분도 좋은데 김수철 형님 노래 중에서 다시는 사랑을 안 할 테야 신나는 곡 하나 부르고 다음 순서 이어가 볼까요? 그러죠. 자, 우리 무대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네, 그럽시다. 사랑이 이렇게 슬픈 거라면 난 다시는 사랑을 안 할 테야. 사랑이 이렇게 외로움이라면 난 다시는 사랑을 안 할 테야. 한참 동안 생각해봐도 도대체가 알 수가 없네. 웃다 울고 울다 웃는 그 흔한 사랑이 내겐 사랑이 그 흔한 사랑이 안 어울려. 사랑이 이렇게 그리움이라면 난 다시는 사랑을 안 할 테야. 사랑이 저렇게 먼 곳의 별이라면 난 다시는 사랑을 안 할 테야. 네, 이듬해 86년도 김수영 감독, 정동환, 이해숙 씨 주연의 영화 걸레 스님이 나오셨던 중강 스님의 일대기를 그린 허튼설이라는 그 주제의 음악도 작곡을 했죠. 전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우리나라만의 소리, 자음과 모음이 어울려서 만들어지는 소리의 변화를 담으려고 애썼다고 합니다. 30명의 남성 성악가를 어렵게 섭외했고 북이 100개가 넘는 오고북 20세트를 2대의 큰 트럭에 싣고 와서 스튜디오에 설치했고요. 살아있는 그대로의 북소리를 담아내기 위해서 마이크를 이리저리 수없이 옮겨가며 녹음을 했답니다. 아, 저는 참 부럽네요. 네, 대단하죠. 저도 좀 만나 뵙고 싶네. 예. 메인 테마곡은 김수철님의 최초의 아쟁곡으로 작곡했죠. 유튜브를 통해 여러분들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멋집니다. 또 이듬해 87년에는 각지균 감독의 영화 한혜숙, 이미숙, 강서구, 이혜영 씨의 주연 두 여자의 집에서 김수철 형님은 OST를 작사, 작곡, 편곡 그리고 연주와 노래까지 합니다. 메인 테마곡인 클래식으로 사랑의 테마곡은 재즈와 어쿠스틱 기타 주법으로 직접 연주를 하셨고요. 옛사랑은 오보에로 죽음에 찬가는 남성 합창단 음악으로 작곡을 했고요. 마지막 12번째 탈출은 동서양의 타악기와 신시사이저 효과음으로 대미를 장식을 했죠. 각지균 감독의 제안으로 영화 개봉 전에 OST 음반으로 발매하기도 했습니다. 88년에는 오종호 원작의 연극 칠수와 만수의 동명 영화로 박광수 감독, 안성기, 박중훈, 배종옥 씨 주연, 김수철 작사 작곡 편곡 기타 연주 노래까지 했는데 펑키 리듬의 랩을 시도했던 무엇이 변했나라는 곡이 나옵니다. 33년 전에 작곡한 인트로와 엔딩 베이스 라인을 들어보시면 아주 돌아버립니다. 이 곡은 서태지보다 5년 앞선 우리나라 최초의 랩 음악으로 기록됩니다. 랩하면 또 창덕 씨죠? 그런가요? 네. 몇 소절 하고 넘어갈까요? 그 형님 생각인 것 같은데. 아닙니다. 맞습니다. 어쨌든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어느새 내 고향은 산 좋고 물 좋아서 세월이 흐를수록 빌딩숲에 사라지네. 그리운 사람들은 어디로 떠나갔나. 밤비는 내리고 내 여자는 슬피 우네. 아, 좋습니다. 잘했나 모르겠네요. 랩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91년도에는 장선우 감독, 강수연, 문성군, 김보연 씨 주연의 경마장 가는 길. 저는 이걸 책으로 봤는데, 네, 경마장 가는 길의 음악도 김수철님이 작곡했죠.
이때 문학이냐 외설이냐를 놓고 공방을 벌이다가 각종 영화제 상을 휩쓸고 나서는 외설 시비가 뚝 끊어졌죠. 네, 시대를 앞서갔던 영화였고 또 영화 음악이었죠. 네. 93년도에는 한국 영화 최초로 서울 관객 100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그 관객이 들었고요. 전국 관객 350만 명을 돌파한 한국 영화사의 길이 남을 영화 인권택 감독의 김명곤, 오정혜, 김규철 주연의 서편제를 소개합니다. 지금은 한 영화관에 여러 개 상영관이 있는 복합 영화관이지만요. 그 당시 서울 지역에서는 단성사 딱 한 곳에서만 상영을 했거든요. 네. 100만 관객을 동원했다는 것은 기적과도 같은 일입니다. 기적이죠. 그야말로 인산인해였다고 합니다. 매점에서는 오징어 땅콩을 사는 게 아니라 서편제 OST 음반을 사느라 부채통이었다고 합니다. 네, 실제로 참 부럽네요. 네. 네. OST 음반을 산다는 게 네. 상영 당시에 OST 음반은 70만 장이 팔렸고 이후 100만 장을 돌파했고 누적 200만 장을 훨씬 넘었죠. 그게 국악 음반이 대중가요 1위 곡을 아유, 맞아요. 제쳤고 네, 그때 난리 났었죠. 영화 음악 OST 음반 최고 판매 기록과 국악 음반 최고 판매 기록은 오늘 이 순간까지 깨지지 않고 있습니다. 김수철 형님이 국악을 현대화하기 위해 국악 공부를 한 지 13년 만에 첫 결실을 본 거죠. 87년 국악 1집 영의 세계, 89년 황천길과 같은 해 무용음악인 불림소래와 같은 멋진 명반을 발매했지만 음반이 팔리지 않아서 많은 빚을 안게 됐죠. 국악 음반 낼 때마다 말없이 돈을 빌려주셨던 안성기 형수님께 빚도 갚았다고 합니다. 남은 돈으로 또다시 국악 연구에 재투자하게 됩니다. 전 국민의 눈물샘을 자극했던 영화 서편제. 판소리와 선배님이 현대화한 우리 국악가의 멋진 콜라보였죠. 하지만 그 뒤에 숨겨진 제작 과정은 정말 험난했습니다. 영화 내내 판소리가 계속 나오는데 그 판소리가 다치게 하지 않도록 음악을 만든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죠. 네, 맞아요. 네, 판소리와 부딪히지 않고 조화롭게 융합할 수 있는 국악기를 무엇으로 선택해야 할지를 시도하면서 결국 저도 좋아하는데 대금과 소금을 선택했고 네. 어떻게 국악을 작곡해야 할지를 심사숙고를 했는데도 넉 달이 지나가도록 단 한 곡도 쓰지 못할 정도로 정말 힘들고 혹독한 작업이었다고 회고하십니다. 네. 천신만고 끝에 인권택 감독과 약속한 하루 전에 메인 테마곡인 대금곡 천년악을 마지막 곡으로 완성을 했다고 합니다. 특히 인권택 감독님의 적극적인 제안으로 생각하지도 않았던 OST 국악 음반을 만들었는데요. 일반인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또 하나의 한국 최초 기록을 추가하게 되죠. 어차피 음반 만드는 거 국악자료로 오래 남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김수철 형님은 최첨단 녹음기를 영사실에 설치를 해서 영사실에서 직접 상영되고 나오는 대사와 판소리와 음악과 효과음들을 원음 그대로 녹음을 해서 제작한 한국 최초의 음반이라는 거죠. 네 개의 한국 최초의 기록을 갈아치웁니다. 네. 요즘도 최고 인기 대중음악 음반도 200만 장 넘기기란 정말 어려운 일인데 28년 전에 그것도 국악 음반으로 200만 장 이상 판매고를 올린 서편제의 기록은 전에도 없었지만 앞으로도 깨지기 어렵겠죠. 하지만 기록은 깨지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란 말도 있듯이 제2, 제3의 서편제가 누군가에 의해서 하루빨리 탄생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 국악을 소중히 여기면서 국악의 생활화와 대중화에 적극 힘쓰다 보면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반드시 열리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국악의 미래 젊은 국악인을 무대에 한번 모셔가지고 국악을 현대화한 김수철 작곡의 서편제 메인 테마곡이죠. 천년악을 대금 연주로 감상해보는 순서를 마련했습니다. 젊은 국악인 우리 조예은 씨를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악인 조예은 씨와 함께합니다. 김수철 작곡 영화 서편제 주제곡인 천년학을 국악기인 대금으로 연주해 주셨는데요. 젊은 연주자로서 천년학에 대해 느낀 소감 한마디 해주시죠. 네, 제가 1993년생인데요. 이 영화랑 동갑이죠. 그래서 개봉했을 당시에는 제가 어린 갓난아기였어서 보지는 못했고요. 근데 나중에 음악으로 이 영화를 접했을 정도로 음악이 유명한 영화라고 알고 있어요. 외국 영화도 그렇고 우리나라 영화도 그렇고 영화 장면에 잘 녹아든 좋은 OST들이 오랫동안 회자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곡 역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또 제가 알기로는 그 아마추어 분들과 프로를 막론하고 대금으로 많이들 연주하신다고 들었는데 이 곡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렇게 여러분들에 의해서 연주되는 곡들이 명곡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60년대 이후로 현재까지 정말 많은 국악 연주곡들이 작곡되어 왔는데요. 제 생각에는 연주하기가 아주 어려워서 특별한 사람들만 연주할 수 있는 곡이나 또 복잡하고 대단한 의미를 가진 곡들도 물론 좋은 연주곡이지만 천년학처럼 많은 사람들이 연주할 수 있고 또 오랫동안 사랑받는 곡을 명곡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네. 내 영화 서편제 메인 테마곡 김수철님의 천년학 잘 들었습니다. 조혜은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도 국악을 잘 모르지만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을 통해서 알게 돼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좋은 곡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영화음악 이야기 계속 이어갑니다. 서편제로 대박이 난 이듬해 94년도에는 민족의 비극을 그린 조정래 원작, 임건택 감독, 안성기, 김명곤, 김갑수님의 주연의 태백산맥의 음악을 작곡했죠. 저도 이 책 태백산맥을 전집으로 사서 읽었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자, 대금, 피리 그리고 태평소 합창단 등 100여 명의 출연진이 동원이 됐고요. 오고북, 대북, 중북, 소북, 대북보다 10배나 큰 초대북 등 대형 트럭 4대가 동원이 됐습니다. 태백산맥 OST 음반도 제작해서 발매를 했는데요. 김수철 선배님 본인은 다음 회차에 말씀드릴 무용음악인 불림소리와 함께 음악적인 완성도가 가장 높은 음반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95년도에는 영화 고래사냥 이후 절대로 영화를 하지 않겠다던 김수철 형님이 결국 김유진 감독과 제작사 이태원 사장의 끈질긴 설득으로 12년 만에 김갑수 씨와 함께 주연으로 출연하게 됩니다. 네, 허리가 굽어서 몸이 불편한 야스파 화가 구본웅 역을 김수철 님이 맡아서 하셨는데요. 몇 개월 동안 특수 분장으로 허리를 굽히고 촬영하다가 정말 허리가 아파서 죽을 고비를 또 넘겼던 영화가 바로 금옹아입니다. 제목들은 여러분 다 아시죠? 네, 메인 테마곡 작곡은 폴룻, 펜폴룻, 오보에, 클라리넷이 차례로 들어오면서 목간 오중주 형태로 편성해서 작곡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영화 외에도 김수철 형님은 96년 축제에 2010년 구름을 벗어난 달처럼 그리고 2011년 달빛 길어 올리기 2016년 화장 등 지금까지 28개의 영화 음악을 작사 또 작곡 편곡 그리고 영화 음악 OST 음반만 10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2장의 영화 베스트 앨범을 제작을 했는데요. 정말 대단하시네요. 네, 그렇죠. 네. 김수철 형님은 20대 초반에 소형 음악을 시작으로 항상 국악과 양악과의 접목을 염두에 두면서 영화 음악의 현장에서 네. 직접 소리를 탐구하며 작곡해 왔기 때문에 유감없이 실험하고 깊이 있게 연구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아슬아슬 TV도 김수철 형님을 본받아서 한국 대중음악의 발전을 위해서 국악의 현대화, 생활화, 대중화, 세계화를 이룩하는데 자그마한 미랄이 되고자 합니다. 진짜로? 네, 진심입니다. 네, 김수철의 음악과 인생 이야기 정말 대단하시죠? 다음 시간에도 계속 이어집니다.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세요. 네. 여러분 오늘도 어떻게 즐거우셨습니까?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3가지 지금 당장 부탁드려요.
그대여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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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인종을 눌러주세요. 그대여 구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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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네, 여러분과 함께 즐기다 보니 이제 아쉽게도 헤어져야 할 시간이네요. 아 벌써 그렇게 됐어요? 다음 시간까지 시청자 여러분 늘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